안녕하세요. 자, 마치 기름처럼 느끼한데 새로운 법문 왔고 매일원법 여러분들 합격 넘어가는 거를 제가 이런 느끼함처럼 미끌미끌하게 스무스하게 넘겨드릴게요. 하지만 매일원법은 꼭 들으셔야 돼요. 자, 하루하루 쌓이면 무섭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보면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매일원법 한 문제, 하루에 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주를 정리하는 이 시점 매일원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일반적 인격권 우리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 이렇게 돼 있죠. 자, 기본적인 역사적인 이야기 이거는 5차 3공화국 때 처음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8차 5공화국 때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무래도 기본권이다 라고 볼까요? 라고 했더니 기본권성과 가치, 궁극의 목표라는 것도 함께 갖고 있지만 이 인간의 존엄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조정당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에 따라 뭐까지 해야 된다? 일반적 행동의 자율권까지. 행동의 자유권 요거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치 했으니까 평가죠. 이거 뭐예요? 사회적 평가, 객관적 가치, 이거 명예 같은 인격권이 여기서 나온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 하죠. 여기서는 행복추구권이 바로 일반적 행동의 자율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고, 요거. 자, 자기 결정권, 인격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여기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야.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과 함께 이렇게 도출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행복추구권은 다 들어가지만, 인간의 존엄 가치는 인격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 여기에서 찾을 수 있더라.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인간의 존엄 가치 그 자체는 이러면 절대적 기본권 그 자체는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자체는 절대적 기본권 영역이지만 하지만 더 여기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격권은 상대적 기본권에 해당돼서 37조 2항상의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 인격권 여기 나오면 뭐가 나온다? 법인도, 명예, 그 다음에 자, 성명, 초상권 이런 것들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명예에 관한 판례 있죠.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강제한다면 그럼 법인의 명예에 관한 문제고 양심의 자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아니라 인격권은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자, 이걸 전제로 해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 인격권,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라는 것은 주관적, 윤리적, 나만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예요. 자,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인 가치 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명예 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두 번째 외부 민사 재판 출정할 때 운동화 착용을 해달라는 수용자의 신청에 대해서 이를 불허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라고 했는데 이거 왜 착용을 못하게 했을까요? 도주 우려라든지 또는 불미스러운 사건 이런 것들을 방지할 목적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결국 교화 개선하는 교정시설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 3번 변호사. 자,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 신상 정보 기반으로 인맥지수. 이 인맥지수 사건인데요. 이게 법무부 또는 법무부나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공된 그런 공개된 사실만 갖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인맥지수가 결국 가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의 누가 아버지가 누구 어디 판사 뭐 친구 그러니까 친척 중에 누구 아니면 형제자매가 누구 뭐 이렇게 돼버리면 재판이 산으로 가고 또 나는 숨기고 싶은데 자꾸 그걸 드러내니까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잖아요. 자기결정권 같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이런 것들. 그래서 개인의 신상 정보를 기반으로 인맥지수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공개하면 이거는 침해. 하지만 만약 이 변호사가 성공률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전문 분야가 어떻고 이거는 오히려 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침해가 아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인데도 자꾸 헌법재판소 판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헌법 문제에 자꾸 등장하는 참 유일한 몇 개 안 되는 판례예요. 유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인맥지수 그냥 가계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가계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암기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인맥지수 공개하면 침해. 하지만 성공 또는 전문 분야를 공개하는 건 오히려 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본인을 광고해 주는 격도 되니까 침해 아니다. 꼭 분리하세요. 따라서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다. 맞는 지문. 자, 다음에 장래 가족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 요거 최근 판례까지 다 아셔야죠. 종전의 판례가 이건 바뀌진 않았어요. 종전에 임신 기간 내 전부 고지를 안 해준 사건이에요. 이거 인부를 포함한 부모 될 분들이죠. 부모 될 분들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했고요. 또 의사 입장에서는 영업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요걸 침해했어요. 요걸 둘 다 침해했다. 그래서 위헌 결정 받고 나서 그래서 법이 개정됐어요. 의료법이 개정됐고 개정됐는데 최근 24년도 2월 달 판례에 이거 32주 이내 고지를 하지 마세요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인격권 도출된다. 맞아요. 자, 법인은 그 성질상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쉽죠.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있다. 명예권. 자, 법 위반 사실의 공표 사건도 그랬고요. 정답은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살펴봤어요. 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문제를 다뤄. 자, 우리나라에서는 인격권 법인의 주체다라는 명시적 규정은 없어도 당연히 주체가 됩니다. 요거 나타내기 위해서 낸 문제 같아요. 자, 오늘도 봤으니까 매일매일 헌법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언제라도 같이 하루하루 정인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매일 헌법 같이 가요.